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10일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중국, 미국 국채 보유 억제 지시, 국내의 은행의 리스크 분산 촉구, 지지통신 외교부에서 2월 10일 05시 49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9일 중국 당국이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국채 보유를 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자산이 집중되는 리스크와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를 이유를 들고 있다. 이 보도를 받아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수급 불안이 대두, 같은 날에 구미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의 재료가 되었다. 이 지침은 지난 몇 주간 중국 국내 대형은행 일부의 구두로 전달됐다. 당국은 미 국채 매입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으며 미 국채 보유 비율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줄이라고 요구했다. 단지 중국 정부에 의한 미 국채 보유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외라고 한다. 블룸버그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정학적인 흥정이나 미국의 신용력 저해에 따른 대응이 아니라 시장의 리스크 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미국 국채를 사면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과연 미국에 다시 되팔 수 있을까요? 상환을 요구하면 바로 전쟁 발발 요인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공소기각, 김건희 특검의 무리수, 김은경 조선일보 2월 10일, 김건희 여사 측근 김예성 씨의 47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9일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민중위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고, 기업들이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김 씨 회사에 특혜성 투자를 했다며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권한 없는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재판장 이현경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앞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해 회사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경제적 이익 실현 과정의 일부였고, 김 씨가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혐의들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에 불과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이 권한 없는 수사를 통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인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조작, 주가 등 이어 집사 게이트도 법원서 제동.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수사 범위를 느슨하게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한 화백의 고가 그림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재판장 이현복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검사가 그림을 자비로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준기 특검의 가장 핵심 피고인인 김 여사 역시 1심에서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의 관련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백과 먹거리 등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제가 적당한 사진을 좀 골라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100번 쓰러져도 다시 아틀라스 완벽 덤블링 뒤에 숨겨진 기름진 눈물. 기름진 눈물이라는 용어가 참 새롭게 와닿네요. 김정민 뉴시스 2월 9일. 보스턴 다이내믹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실패를 데이터의 보고라고 부른다. 로봇이 넘어질 때마다 센서에 기록된 수치는 즉시 알고리즘에 재입력된다. 이를 통해 다음 시도에서는 균형을 잡는 법이나 발을 딛는 각도를 스스로 수정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낸다. 단순히 기계적인 움직임을 넘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아틀라스의 모습은 기술력 이상의 울림을 준다. 참 문학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제조업에도 투입되겠지만 분명 미래 전투 로봇으로 투입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우선은 우리 휴전선의 수색, 감시, 또한 사격 등도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트럼프의 통보, 이란선 넘으면 단독 타격하겠다. 윤태희 서울신문 2월 9일. 미 이란 협상 체계 속 핵미사일 평행선, 네타냐후 방미 앞두고 긴장 고조.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과 무관하게 단독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미 행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재개했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동 긴장은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8일 이스라엘 국방당국이 최근 미국 측에 이란이 설정된 탄도미사일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독 타격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국은 현재로서는 아직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상 재개됐지만 핵미사일 놓고 평행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권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란 측은 농축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며 국가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중동 내 무장 세력 지원 문제까지 협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의제 자체를 두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전망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불투명해지면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인가요? 이란 미사일이 억제력 군사 옵션도 거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중동 전역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2천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력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이란 공격을 검토했지만 중동 내 미군 전력 규모와 이란의 미사일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을 막판에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은 지난해 충돌 과정에서 미 이스라엘 방어망을 더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을 학습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WSJ는 전했다. 이런 경험이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 측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것은 과거 텔아비브 상공에서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첨부가 됐네요.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시작 전시 기술을 자금원으로 2월 10일 로이터 일본판입니다. 맥스 헌터 키우 9일 로이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내 생산 무기의 수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의 수반에 획득한 기술을 활용해 심각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한다. 4년에 걸친 전쟁은 방위산업의 급성장을 재촉해 업계 단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는 1000개 이상의 무기 군사 장비 메이커가 존재. 대부분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설립된 소규모 민간 기업들이다. 전장에서의 실전 배치 실적을 쌓아온 이러한 메이커는 유럽의 방위 지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은 수십 년에 걸친 방위비 절감으로 약화된 자국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시 경험과 기술 혁신에서 배우는 데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젤렌스키는 8일 밤 금년 중에 유럽 전역에 우크라이나 병기의 수출센터 10개소를 개설한다고 표명. 무인 항공기 UAV로 알려진 전투 드론도 수출품에 포함된다고 한다. 오늘날 유럽의 안보는 기술과 드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 모든 것은 주로 우크라이나 기술과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스타머 총리가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 업체에 설명하는 것을 그 뭐라고 그랬죠? 그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좀 길긴 하겠습니다만은 읽으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시진핑 야만 꺾는 비장의 카드 있다. 중국 손자병법적 세계 제압의 치명적 약점. 다나카 마찌아키 일본 공업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교수라고 합니다. 2월 10일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장문의 논문 같은 성격입니다. 미국이 관세나 제재라는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중국의 영향력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강해지고 있다. 그 배후에는 2500년 전에 쓰여진 고전 손자의 핵심 사상이 놀랄 정도로 충실하게 실장되어 있다. 제1장 제국의 없는 동안의 세계는 다시 쓰여져 있다. 1대1로를 하드라고 한다면 사회 OS 소프트 그리고 자원 OS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위협이라는 알기 쉬운 힘으로 뒷마당을 옥죄는 만큼 세계는 그 발밑에서 전혀 다른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치의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제정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무거운 원리였다. 미국이 동맹의 비용을 아끼고 거리를 둔 곳, 혹은 관세와 제재라는 채찍을 때린 곳에는 반드시 다른 질서가 끼어든다. 어, 이것은 다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미국을 제외하고도 돌아가는 경제권이라는 거대한 면이 이미 조용히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1층은 에너지 OS다. 중국제 EV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축전지 송전망은 탈탄소와 에너지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즉효약으로서 도시생활의 중추에 파고든다. 또 산업과 생활의 조용한 중국화, 제2층은 정보 OS다. 이게 핵심이고 제3층은 결제 OS다. 유한화 결제망, 디지털 결제 이런 것들은 SWIFT와 달러의 통하지 않는 경제순환을 만들어낸다. 제2장에서 손자병법을 읽는다. 모공편 작정편으로 중국이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중국의 손자병법식 지금 행보들을 그동안에 해서 전 세계에 파고들었다는 것을 쭉 손자병법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공편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손자가 이상이라고 한 싸움 방법이란 다음으로 작전편이다라고 하면서 작전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제3장으로 가서 손자의 병법으로 해독한다 해서 형편, 허실편, 승패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손자 병법적인 것을 쭉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풀어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열매를 피하고 허를 찌르는 여기에 허실편이 겹친다. 비유를 손자병법에 한다면 미국은 열매라고 했을 때 군사력, 달러 패권, 최첨단 반도체 정면 충돌하지 않고 비껴가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이념의 경쟁이 아니다. 생존 조건의 경쟁이다. 이렇게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 손자의 병법으로 해독한다. 군쟁편, 구지편, 선취로부터 상대로부터 선택지를 빼앗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상대가 거기에 이탈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손자의 군쟁편과 구지편이다. 이게 그 인프라 무슨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경이 아닌 생활을 둘러싼 중국은 국경선을 두르지 않는다. 또 제5장에서 손자의 병법으로 해독한다 해서 용관편에서 현대의 사회는 인간이 아니다. 데이터가 국가를 움직인다.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있고 병을 움직이지 않고 선택지를 관리한다. 이렇게 쭉 이렇게 했습니다. 또 2단계에 이르자 패권은 이미 확립되었는데 손자병법은 여기에서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잘 지금까지 확대를 해왔는데 그 손자병법의 약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기 풀어가고 있네요. 왜냐하면 더 나아가면 그것은 병법이 아니라 통치와 윤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긴 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바로 거기에 21세기 패권 다툼의 다음 국면이 기다리고 있다. 최종장, 연옥, 포게토리오를 넘어 손자가 그리지 않은 신뢰의 국가, 퀄리티 스테이트로의 등반, 중국의 승리는 왜 영속되지 않는가? 일본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와 유사한 글들을 정립해 놓은 일본의 대응책에 대해서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이분은 기고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읽어본 글이거든요. 병법은 통치론이 아니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논이죠. 그래서 중국이 사회 OS화하고 자원 OS하고 데이터 OS에 한 지배를 지금 획책을 해왔고 조용히 해왔는데 오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관리되고 있음을 명확히 자각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면은 중국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고 지배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한마디로 한국에 비한다면은 오지를 갖다가 LG인가 뭐 가져와가서 전국에 뿌리고 하면은 그 모든 데이터가
중국에 들어가고 또 유지보수도 중국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종속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제국주의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공포에 의한 지배가 시간차로 반드시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일탈이나 창발의 여지가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2.0의 출현을 단순한 혼란이나 예외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세상의 끝 지옥이 아니다. 오히려 전후 질서가 떠나온 왜곡을 강제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한 연홍이다. 고통은 있지만 거기에 분명한 방향성과 의미가 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힘에 끼어 있다. 하나는 트럼프라는 타오르는 불, 시련이고 다른 하나는 오장까지만 해도 본 중국이라는 조용히 스며드는 물 지배이다. 첫 번째, 일본의 죄는 정신론이 아니다. 구조적 나태함, 아세디아라고 되어 있네요. 극복, 연옥 중턱에서 재판받는 나태함, 아세디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본래 해야 할 일을 눈을 떼고 편한 대체 수단으로 계속 도망치는 것이다. 일본이 오랜 세월 계속해 온 것은 바로 이 게으름이다. 트럼프 2.0은 이 빠져나갈 길을 관세와 요구라고 하는 불길로 의도적으로 막는다. 가혹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수십 년 만의 구조개혁의 강제장치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이 완벽한 병법의 함정, 중국이 안고 있는 새 균열. 중국의 전략은 손자의 모공, 싸우지 않고 이긴다. 형태, 불패의 태세, 용간, 데이터 선지를 완벽하게 부여하는 가공할 완성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손자 병법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는 나머지 손자가 가장 중시했던 인간과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 죄송합니다. 인간과 변화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모습이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낮술을 한 잔 헹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의 치명적 균열, 이들이 쌓은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 OS 지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치명적 균열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까지 해온 거에 결함이 있다. 그런 얘기죠. 구변의 결려, 한자를 찾아봤는데 9번의 변화라는 한자 같습니다. 수정 능력 마비, 공포정치로 인해 현장에서의 나쁜 보고가 차단되어 잘못된 방침, 제로 코로나나 부동산 버블 방치 등을 수정할 수가 없다. 장수 위측, 애니멀 스피릿이 지식, 당의 통제가 과거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인 2단의 장수를 일단 배제하고 혁신의 원천인 야심과 자유를 고갈시키고 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축혀 세우죠. 요거는 마지막에 또 이런 미국은 반대로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또 소개하도록 합니다. 위사필궐, 애워싸면 반드시 도망갈 길을 만들어라. 손자에게 가장 큰 패배는 적에게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실을 수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바로 지금 중국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숙청, 사법톱, 군 제복조의 중추, 지방지도부, 당 중추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의 격화는 단순한 규율 회복이 아니라 도망갈 길 없는 통치로의 이행을 나타내고 있다. 신뢰라고 하는 결정적인 자원 세계, 퀄리티 스테이트의 길, 이게 일본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제3의 OS로서의 일본 연옥의 끝에 있는 지상낙원은
꿈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이 중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미국의 압력과도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퀄리티 스테이트로 변모한 모습이다. 퀄리티 스테이트란 단순히 제품 품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신뢰, 트러스트를 국가 OS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다. 이건 우리도 잘하는 건데 수출해가지고 AS까지 해서 또 오퍼레이팅 연수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거 우리도 잘 하죠. 그래서 구변에 대항 그래서 그 한자는 이렇습니다. 아홉 변의 변화라는 것 같은데 현장력이라는 OS 중국의 시스템은 경직적이다. 반면 일본은 상대국 현장에 들어가 함께 땀을 흘리고 문제에 맞춰 시스템을 미세 조정하는 현장 유연성 카이젠을 제공한다. 요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일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저기 그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그 일본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거대한 블랙박스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맞게 진화하는 OS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하루 일 끝내고 혼자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나이가 꽤 드신 기술자인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우리는 또 접대라기보다는 그 인간민으로서 꼭 회사 돈이 아니더라도 퇴근 후에 일본은 정종을 먹으니까 아주 그냥 대포짠으로 그냥 먹이는 거를 가르쳐 가지고 일본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에서 받은 접대 방식대로 또 접대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대형 주전자에다가 정정을 몇 병을 넣는지 예, 거의 밤새도록 먹은 것 같습니다. 뭐 차원 갑자기 거대한 블랙박스를 밀어붙이는 것이나 상대에 맞게 진화하는 OS다. 이 도자는 그 길도자입니다. 투명성이라는 오해서 중국은 데이터를 빨아들이지만 일본은 데이터 주권을 그들에게 넘긴다. 블랙박스를 만들지 않고 약속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속을 지킨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한 8개월 전에 방송됐던 내용인데 이것을 좀그 구해봉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제조업을 불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동대 김학주 교수 언더스탠딩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2025년 4월 25일 날 방송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본심은 미국 제조업 부활보다 달러 패권 유지입니다. IT 금융으로 굴러온 미국은 제조 기반이 무너졌고 신기술 없으면 달러 위력도 약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하려면 미국의 로봇 AI 기반 생산기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계산이에요. 관세는 그냥 들어오라는 위협수단일 뿐 진짜 목적은 미국 안에 미래산업 인프라 심는 겁니다. 한편 재정 적자도 심각하니 100년 무이자 국채 사달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나오죠. 지금 다시 관세 15% 합의했던 거를 25%로 다시 어, 압박을 하는 것은 이 견해로 본다면은 좀 미국 빨리들 좀 투자하라고 미국에 들어오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달러 신뢰 흔들리면 금값은 오르지만 금은 스태그플레이션 때만 잠깐 반짝이지 진짜 대안은 아닙니다. 결국 미래를 바꾸는 건 기술이고 그 기술을 장악한 미국 기업이 세계의 자산을 끌어모을 거라는 거죠. 트럼프는 누구든 기술이 미국의 힘이란 걸 부정 못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목적은 제조업 부활보다 달러 패권 유지. 관세는 협박수단, 진짜 목표는 현지화 약속. 중국 경제가 궁극적 목표 제2의 프라자 합의 시도. 금과 비트코인은 달러의 대안일까?
미국 기술주의 미래와 트럼프의 전략적 선택. 형님을 노릇하려면 세계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 의학 같은 신기술을 배워라 하는 것도 신기술 이런 것도 한 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관세는 사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다. 품귀 현상, 인플레, 코로나 때 논란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이 사재기 이런 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된다 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방법론인 즉 협박 다음에 회유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고 있다. 관세 100% 사실상 비현실적으로 알아서 미국에 들어와라. 2000년대 미국 재정 적자 크게 증가했는데 IT와 금융 고부가 가치로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민간 부실을 정부 부실로 안고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소외된 대중들의 메디케어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압력도 심해졌고 일본도 양적 완화를 하긴 했는데 그때 엔화는 절하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세계 각지에 투자해된 엔캐리 이거에 의해서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이 과실을 맺어서 일본에 들여오면은 그것을 달, 달러를 바꿔가지고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미국 내 생산은 로봇과 같은 생산 시스템으로 해달라. 결국 생산성 극복 기술 우선 내재화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수출해서 달러를 가져오겠다. 미국도 수출해서 달러를 또 다시 끌어들이겠다. AI 로봇 열매를 먼저 미국이 먹겠다. 중국도 인건비 4배 올랐다. 중국이 AI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기술 훔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훔치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일으키면 된다. 미국은 경쟁력은 현재 군사력밖에는 없다. 잃어버릴 것을 예방하자는 뜻. 중국은 협상에 맞추겠다는 자세, 옵티멀 포인트로 맞춰가는 과정이다. 중국도 엔디비아를 쓸 수밖에 없다. 트럼프 3기를 원하는 것 같다. 관료들은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또 서명했고 재정적자 해결의 지표는 전쟁이다. 2008년 달러 위기 후 G20으로 확대됐는데 G7으로만 가지고도 안 되겠더라. 우리가 지금 부채국가고 그 다음에 달러가 지금 약하거든. 그동안에 우리가 좀 많이 너희들을 방어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도와줘야지. 이런 게 G20이라는 거죠. 미국 망하면 너희도 망하지 않느냐. 이런 자세인 거죠.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속내는 미국과 탕감해 주라. 마이너스 금리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나 같다. 돈 달라는 미국. 남들은 힘들어서 달러 벌었는데 억울할 것 같다. 중국도 그렇고 고생고생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거 부채 탕감하자고 미국 국채 많이 사가셨는데 그거 돈으로 상환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건 못해. 그럼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전쟁이죠. 그러니까 싸움 무력으로 해결하는 거죠. 돈 달라는 미국. 남들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외교적으로는 안 될 말을 안 하는 거죠. 북극 항로 해저의 히토르 장악 뭐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린란드에 뭐 돔을 만들면은 골든 돔을 만들면은 어, 지상 천국이 될 것 같고 돔을 씌우면은 뭐 추운 것도 못 느끼고 뭐 그런 기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은 자작극을 해서도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라크 제2 산유국이었다. 9.11 사태도 뭐 그런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전쟁을 할 명분 만들기. 배우자의 습관은 안 바꾼다. 고치려 할 생각 말라. 그래서 무섭다. 적자 생존. 코어 밸류를 가져야 한다. 남들한테 큰 소리 치려면
미국은 도전한 자에게 보상을 한다. R&D 쪽에. 금지 규정만 지키면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자유자본주의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켜야 될 룰을 안 지키면은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바로 조질 거야 라는 그런 자세다 이거죠. 또 미국은 관료가 강하다. 그들이 프로페셔널이다. 민간을 또 주도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화내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이 기축 통합으로서 기술을 앞세우고 리드해야 한다. 관세 전쟁 때 안전자산은 액화 금등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채권마저 팔아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신기술 아니냐. 통화퍼는 안정성으로 달러 가치를 해석하는 설명용어로 통화퍼라는 것을 이 지금 교수는 한참 정겨 보이는데 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업 분석을 하냐 퍼를 다시 좀 생각해 봐게 됩니다. 신기술이 돈을 벌면 금 가격은 내려간다. 금이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금은 반짝할 뿐이다. 미국은 탄핵은 안 한다. 총으로 해결한다. 화폐는 금으로 보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탄핵했지만은 미국은 탄핵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탄핵을 만약 했더라도 그거로 하야한 대통령은 없는 거죠. 오히려 암살 사건으로 돌아가신 사람들은 있지만은 빚은 갚자고 세금 올리자고 하는 게 민주당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같을 아니 저기 한국이나 같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달러 패권 지키기 위한 것 비트코인 머스크가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에게 달러를 갖다 줄 것은 신기술이다.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고령화로 저금리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운운하는데 소비가 떨어지면은 물가는 내릴 거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어, 수요가 항상 이겼었다. 공급망의 혼란으로 인플레이션일 뿐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두서없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교수라고 어, 이 유튜브 그 언더스탠딩 진행자들이 그렇게 소개를 했네요. 자, 이 장문의 그 글들을 인용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상황을 요약하자면은 충분조건 논리로 만약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리시오링, 프렌드 시오링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중국 제조업 불구 만들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미국은 AI, IT, 금융, 신기술 우위를 점령하고 중국이 기술 탈취 같은 거를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정리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